트로트 시장에서 시도라는 단어는 언제나 큰 위험을 뜻한다. 이미 정형화된 장르 안에서 팬층의 취향과 업계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가수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또 많은 시도는 조용히 실패한다. 그런 시장에서 김다연이 선택한 카드는 놀랍게도 트롯 플러스 EDM이라는 조합이었다. 그것도 작사, 작곡까지 직접 참여하며 밀도 높은 자기 세계를 만들어냈다. 과연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을까? 아니면 아주 계산된 승부수였을까? 겨울가만 백조는 첫 음부터 기존 트롯 문법과 다른 결을 드러낸다. 리듬 포지션은 EDM에 가까운 전자적 텍스처를 기반으로 하고 보컬 라인은 트롯 특유의 호흡과 바이브레이션을 유지했다. 즉 구조는 EDM 정서는 트롯이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낯설지만 묘하게 매력적이고 시청자는 한 번 더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된다. 이는 대중음악이 진화할 때 자주 등장하는 방식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익숙함을 새로운 틀 속에 옮겨 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김다연이 단순히 곡을 소화한 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이번 작업에 직접 작사, 작곡으로 참여했다. 즉, 이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음악적 선언이었다. 나는 이제 싱어 플러스 아티스트다 라는 선언 말이다. 그동안 김다연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가진 신동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신동은 언젠가 한 번은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 그것이 바로 이번 작품의 본질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하필 EDM인가?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트롯은 이미 감정에 대한 해석력이 강한 장르이다. 여기에 EDM이 가진 구동력과 에너지가 결합되면 감정이 아닌 체감형 음악, 즉 몸으로 반응하게 되는 음악으로 전환된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트롯을 전파하는 가장 빠른 다리가 된다. 김다연은 그 다리를 만든 셈이다. 김다연의 선택은 옳았다 트롯 플러스 EDM 까만 백조 정격 해부 파트 2. 큐 까만 백조가 흥미로운 또 하나의 지점은 김다연 본인의 정체성 확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장르 실험이 아니라 자신의 서사를 선명하게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동안 김다연은 전통을 계승하는 신동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제한적인 프레임이기도 했다. 신동이라는 타이틀은 시대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지만 그 타이틀을 벗어나는 건 생각보다 힘들다. 그래서 신동들은 대부분 어린 천재의 시기를 지나면 정체성을 다시 짜야 한다. 김다연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것이다. 기울까만 백조라는 제목 역시 상징적이다. 백조는 보통 흰색이지만 까만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서사가 생긴다. 편견, 시선, 오해, 변칙, 그리고 반전. 무대 연출 또한 이 상징을 강화하기 위해 의상과 조명까지 연동되어 있었다. 김다현이 선택한 검은 드레스와 어두운 무대 조명, 그리고 후반에 터지는 전자빛 효과는 시각적으로 장르의 결합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설계된 무대였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보컬 운용 방식의 변화다. 기존 트롯 무대에서는 김다연 특유의 정확한 발음, 선명한 호흡 안정된 가창이 돋보였다면 까만 백조에서는 의도적으로 여백과 공기를 사용했다. 이는 EDM 특유의 킥과 베이스 사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곡이 가수를 끌어간 것이 아니라 가수가 곡을 설계한 결과물이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업계에서도 중요한 무게를 가진다. 왜냐하면 한국의 트롯 산업은 지금 빠르게 세대 전환기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장르가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곡점이 필요하고 그 변곡점은 대개 이질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아티스트에게서 나온다. 김다연은 바로 그 위치에 있다. 트롯을 할 수 없는 세대가 아니라 트롯을 새로 정의할 수 있는 세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이번 무대는 팬덤 반응과 전문가 반응 모두를 겨냥한 선택이었다.
젊은 세대는 이 DM 비트에 반응하고 중장년층은 트롯 감성에 반응한다. 두 층을 동시에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김다연은 그 중간 지점을 상당히 정확하게 찔렀다.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는 단 한 가지. 그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시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이 선택이 과연 일시적인 유의였을까? 아니면 장기 전략의 서막일까? 이제 남은 핵심은 이 실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이다.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반응한 쪽은 팬덤이 아니라 동료 아티스트와 업계 종사자들이었다. 여러 음악 관계자들이 까만 백조를 언급하면서 드디어 김다연이 자신의 색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음악 시장에서 색은 아티스트에게 있어 브랜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브랜드가 없는 가수는 팔리지 않는다. 브랜드가 있는 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팬덤의 반응도 흥미롭다. 처음에는 호불호가 있었고 일부는 전통적 트롯 스타일을 더 선호했지만 무대가 재생될수록 반응의 결은 바뀌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익숙하지 않았던 조합이 익숙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아티스트의 세계는 확장된다. 더구나 김다연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 확장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10대 중반의 아티스트에게 작사, 작곡, 무대, 연출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영역에 손을 넣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장적 가능성이다. 트롯 플러스 EDM이라는 조합은 방송 무대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만약 스트리밍 시장에서 반응을 얻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왜냐하면 스트리밍 시장은 세대 중심으로 움직이고 세대 중심은 미래 시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트롯은 지금까지 방송 기반 장르였지만 앞으로는 스트리밍 기반 장르로 전환될 수 있다. 김다연은 그 변화를 앞당기는 후보군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옳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답은 명확하다 옳았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옳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아티스트의 진화라는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이 선택은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신동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아티스트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순간 위험한 선택은 필수다. 오히려 위험하지 않은 선택이 가장 위험할 때도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김다연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아티스트다. 그리고 그 세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앞으로의 선택들이 증명할 것이다.